돈이 되는 뉴스 함께 보시죠. YG경제연구소 최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는 코로나입니다. 굉장히 걱정이 돼요. 이게 잠잠해지는 듯 했는데 요즘 재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 유럽 쪽도 그렇고 검사소의 모습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이제 미국의 평균 하루 확진자 수 추이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래뿐만이 아니라 5월 말부터 10만 명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10만 명 이상으로 최근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자, 미국의 입원 환자 4월 이후에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람객이 몰린 유럽이나 재확산 진앙지가 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 프랑스, 이탈리아 한 달 사이에 5배가 넘어가고 있고요. 스페인도 2배 급증 소식입니다. 지금 아시아에서는 마카오가 핵심 산업인 카지노 문을 닫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코로나19의 이 상황이 지금 다시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가는 것인가 하는 우려감입니다. 사실 우리 시장에도 반영이 되면서 그동안 기대했었던 리오프닝 관련주, 여행, 항공 이런 쪽이 좀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에 같이 움직였었던 진단 키트, 바이오 쪽 이런 것들만 또 다시 기승인 모습입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예, 상당히 우려스럽죠. 지금 우리 서울시 기준으로도 2만 명이 넘은 상황이고 지금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코로나가 다시 걸렸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출연자가 코로나 걸렸다. 이런 얘기 심심치 않게 좀 들리고 있습니다, 벌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피부로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랬지 이건 완전히 잡을 수 없고 우리가 이제 동행해야 된다라는 건데 어쨌든 갑자기 다시 또 시작이 됐죠. 더군다나 이제 나들이철이죠. 나들이철에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쪽에서 수입을 창출하는 기업이라든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될 것들은 지금 당장 이제 제가 얘기한 것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죠. 코로나가 퍼지다 보니까 이제 여행이라든지 위축이 되는데 항공업계라든지 여행기업 업종들이 지금 한계까지 지금 몰아쳐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 가을에 우리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될 것으로 보고 하나투어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투어가 10월 달에 전 직원 출근령을 내렸습니다. 그 전에 이제 닫아놨다가 출근령을 내리면서 하나투어 그때 당시 여러분들 주말에 홈쇼핑에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미리 동남아는 예약을 받아놨고 유럽들은 이제 하는 상황에서 오미크론이 딱 터져 버렸죠. 그러면서 그게 딱 닫혀버렸죠. 근데 그러다가 그것들이 이제 다시 지금 이제 조금 열린다라는 건데 문제는 그때 당시부터 지금 이제 될 것으로 보고 많은 차입들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이제 몇 년 동안 어쨌든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 인력만 가지고 있는 상태지만 돈은 고정비는 계속 들어가잖아요. 특히 LCC 같은 경우 일단 비행기를 반납할 수 없으니까 LCC가 대부분 리스로 비행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고정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이 고정비를 하기 위해서 올 초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행업계들이 대규모 채권 발행이라든지 증자를 통해서 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게 잘 돼야 되지만 만약에 여기서 또 한 번 변이 바이러스가 터지게 되면 그때는 심각할 수 있다라고 제가 봄부터 머니투데이에서 말씀드려 왔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올 성수기 장사를 망치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우리가 해외여행을 나가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지금 이제 극단적인 예로 법무부 장관도 미국 가서 걸려왔잖아요. 코로나가. 그런 것들이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성수기 때 이런 여행업계들이 장사를 망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채권 발행이 안 됩니다. 등급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이거는 매출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생사가 결정된다라는 기업들도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몇몇 LCC들은 그런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순하게 이쪽 업종에 투자하실 때 물론 이제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단순 테마죠. 워낙 지금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새로운 매출이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테마주라고 본다 하더라도 여행업계에 있는 기업들은 한계에 도달하는지 안 했는지 현금 흐름과 그다음에 재무 상태를 꼼꼼히 살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걱정이네요. 사실
2020년 처음 우리가 코로나를 마주했을 때와는 사실 우리가 심리적으로 대하는 게 다르긴 합니다. 그때처럼 코로나를 공포스럽게 보지는 않고 사실은 지금 코로나 재감염 소식이 추가되는 이 와중에도 여행을 가겠다는 사람은 여전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지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카라를 조금 예. 그러니까 좀 예쁘게 좀 제가 잡아드릴까요?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잠깐만요. 우리가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포를 느꼈을 때는 그게 그렇게 큰 위험은 아니에요. 대비를 하기 때문에 대비를 하는데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날이 더우다 보니까 저녁 때 걸어갈 때는 지금 실외에서는 마스크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내리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걸릴 확률은 의외로 높아진다는 거죠. 마스크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제는 괜찮겠지.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 10시, 11시까지 많은 분들이 모여서 정말 여가를 즐기고 계신데 이런 것들이 지금 또 하나의 어떤 발원지가 되는 지금 이제 기사에서도 보면 유럽 지역이 지금 진앙지가 되고 우리도 지금 보면 외국 관광객들 심심하게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고 우리도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와서 다시 막는다? 쉽지 않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이제 또 정책을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만약에 여기서 또 셧다운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뭐 안 되면 셧다운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셧다운이 만약 들어가게 된다라면 버틸 수 없는 기업들도 나타난다. 저는 그거래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것은 100이 좋아지느냐 50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나빠지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틸 수 있다. 그렇군요. 이게 문제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계 기업 그리고 재무 상황이 도저히 이건 버틸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몰린 기업이 무엇이 있는가는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코로나 소식 체크해 봤고요. 다음 기사 열고 두 번째 주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보실까요? 이딴 악재에도 실적 성장 이상 무인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실적 올해 내년 추정치인데요. 매출액이 쭉쭉쭉쭉 성장하면서 2023년에는 1조 클럽 달성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단도 점점 상승의 추세를 그려갈 것이라고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발단이었죠. 횡령 그렇죠. 사건. 오랫동안 주가도 쉬었고 거래를 못했죠. 자, 근데 그때 우리 시장이 막 폭격을 받으면서 급락을 했을 때여서 오히려 쉰 게 나았다라는 평가도 사실은 있어요. 우스갯소리인데. 자, 중국 봉쇄도 실적은 성장을 하고 있고 1분기 최대 실적 기록을 하고 있고 전체 매출의 61% 해외 시장에서 지금 거두고 있다라는 점도 고무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R&D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역시 이제 임플란트 업계의 1위 자리 사수하고 있다라는 호평입니다. 참 횡령 이야기는 이거는 사실 근데 이것도 그 횡령이 안타까운 사태가 있었습니다. 대략 한 2천억 정도 횡령이 있었습니다만 대손 처리한 게 제 기억으로는 한 80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2천억이 발생했지만 나머지는 회수를 하고 800억은 떨어버렸는데 우리가 전화면에서 봤을 때 2020년에 당기 순이익이 900억이 났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1,000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1년에 800억 떨어내 버려도 회사가 워낙 영업이익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 980억에서 800억 떨어버렸으니까 그래도 이게 남잖아요. 적자 전환이 안 된 기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별 부담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재무적인 충격을 안 받았던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기업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트리거가 됐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가 갖고 있는 이 업종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치과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임플란트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치과에 가서 내가 뭐 덴티움을 해주시오라고 하면 저희는 덴티움 취급을 안 하니까 B 치과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A 치과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은 이 시술 방법이 다르고요. 의사가 자기 손에 익은 것만 씁니다. 그래요? 시술 해보셨어요? 아니, 저는 해보지는 않았는데 임플란트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임플란트가 갖고 있는 특징이 이게 우리가 똑같은 임플란트를 이제 우리 입 안에 심는다라고 하는데 방법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자기 손에 익은 것만 하도록 돼 있어요. 이제 특히 어떻게 의사분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처음에 이제 중국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장을 장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중국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을 장악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전략을 잘 세운 게 뭐냐면 중국은 그랬어요. 먼저 우리나라의 이 오스템 임플란트에 익으신 분들을 의사분들을 주말에 비행기 태워가지고 중국으로 보냈어요.
아, 예. 그래서 중국에서 현지 의사분들 모셔다 놓고 이거를 가르쳐줬어요, 주말에. 그리고 다시 귀국시키고 이것을 상당히 코로나19 전에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그분들이 완전히 손에 익어가지고 익도록. 이게 지금 오스테 임플란트가 중국을 거의 먹기 시작한 게 다른 게 중국을 못 들어가는 게 이미 그게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미국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스테 임플란트가 갖고 있는 장악력을 지금 뭐 덴티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들이 올라오는 건 있습니다. 근데 네네. 이 시장 말고 다른 시장에서 쪼개먹기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오스테 임플란트가 횡령사고가 났을 때 이전부터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가 들어왔고 저도 이제 여기서 몇 차례 추천을 드린 바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횡령사고 이후에 주가 멈춰 거래 정지당하고 거래 정지가 풀리자마자부터 외국인들 계속 사는 이유가 뭐냐면 오스테 임플란트가 갖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이 기술력이라는 게 경제적 해자가 되는 거죠. 경제적 해자가 되는 거죠. 누구든지 우리가 가가지고 자 이거 덴티움 견적이 이렇게 나오고 오스테 임플란트 견적이 나오니까 손님 뭘로 하시겠습니까? 의사가 이렇게 제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스테 임플란트의 독주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이익이 얼마큼 늘어나느냐는 이제 별도의 문제라 하더라도 오스테 임플란트가 시장 지위를 내주거나 흔들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그래도 이제 중국 시장 네. 안에서도 이제 횡령 사건 이후에 이 시장을 뺏기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 네. 그리고 이제 기업에 대해 이미지 추락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동종업체가 지금 약진을 하고 있는데 이 네. 현상에 대해서는 괜찮을까? 어차피 시장은 중국 시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오스테 임플란트가 자기 시장만 뺏기지 않는다라면 예. 충분히 다른 업체들도 가서 자기 영역을 넓힐 수가 있는 부분들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의사가 선택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오스테 임플란트를 썼는데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내가 시술하려고 하니까 손님들이 항의가 많더라. 그럼 내가 다른 걸 배워야지 할 수 있는 의사가 있고 아니야 나는 그냥 그대로 할래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어떤 뭐 물건에 가서 우리가 동일한 제품이니까 그 의사 선생님 이게 안 좋으니 이걸 쓰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의학과 관련해서 이 의료 기기가 갖고 있는 비교의성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예입니다만 세움 메디칼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뭐 고름 주머니라든지 간단한 플라스틱 관이거든요. 근데 그게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누구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왜 높을까요? 쓰던 거 계속 써서? 계속 쓰던 거 계속 쓰기 때문에 다른 거 쓰면 그렇군요. 불안하니까 갑자기 염증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그거 100원, 200원짜리인데 그 쓰는 걸 계속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료기기가 한 번 시장을 장악하면 쉽게 영향을 못 내준다는 면에 있어서 오스테 임플란트는 여러분들이 관찰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자, 있겠습니다. 단답형으로 그러면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투자한다 안 한다? 다른 기업을 한다 안 한다? 저는 뭐 굳이 치료에서 본다라면 오스테 임플란트를 할 겁니다. 예. 여기까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